제가 눈 떠지는 양을 좀 늘려봤고요. 쌍꺼풀 라인은 사실 거의 그대로 잡아봤거든요. 쌍꺼풀이 좀 덜 보였으면 좋겠고 눈동자는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물이 이쪽이 좀 눈에 띄게 있는데 감았을 때는 한물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눈 재수술 상담 받으러 오셨죠?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한번 편하게 얘기 부탁드려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사실 제가 원하던 눈은 좀 그 당시에는 화려한 게 좀 유행을 했어가지고 라인을 좀 굵고 뭔가 길고 시원한 눈매를 갖고 싶었어요. 제 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화려함을 해주신다고 라인을 되게 높게 잡아주셨는데 이게 뭔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눈두덩이에 살도 빠지고 하니까 점점 이게 힘이 없어지면서 좀 라인도 너무 높게 잡혀서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러면은 일단 라인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눈 감고 일단 눈이 떠지는 걸 양쪽 비교해 보면 제가 눈 떠지는 양을 좀 늘려봤고요. 쌍꺼풀 라인은 사실 거의 그대로 잡아봤거든요. 요게 1번이고요. 눈 감아보고 떠볼까요? 요거는 쌍꺼풀 라인을 조금 낮게 잡아봤어요. 요게 2번입니다. 1번이랑 2번 중에는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사실 1번도 괜찮기는 한데 네. 주변에서 이제 이목구비가 진하고 그렇다 네. 보니까 좀 마일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금 이제 되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얼굴에 한 군데 포인트가 있으면 사실 그게 사람을 기억하거나 그런데 되게 좋은데 코도 진하고 얼굴은 되게 약간 작은 편이고 쌍꺼풀도 커지면 굉장히 좀 화려해질 것이고 만약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호세님의 쌍꺼풀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쌍꺼풀이 좀 덜 보였으면 좋겠고 눈동자는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추가적인 지방 이식은 일단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눈을 떴을 때 여기 한물이 이쪽이 좀 눈에 띄게 있는데 감았을 때는 한물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아, 네. 이 말은 지방 자체가 부족하진 않아요. 지방이 부족하면 눈을 감았을 때도 그런 한물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떴을 때만 한물이 생긴다. 네. 그럼 이거는 떴을 때 뭔가의 작용에 의해서 한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눈 뜨는 게 좀 무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검은 동자 노출량이랑 한물은 눈매 교정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쌍꺼풀이 있는 듯 없는 듯의 중간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에서 확 낮추는 걸 추천하고요. 평소에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쌍꺼풀은 지금 정도 유지해도 눈 뜨는 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작아질 거예요. 얘는 쌍꺼풀을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또렷하게만 한 거 2번, 얘는 또렷하게 하면서 낮춘 거. 낮춘 게 더 나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라인을 살짝 낮추고 그 다음에 눈매 교정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저는 눈이 재수술이라서 네. 완전 절개로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라인을 낮추거나 눈매 교정을 할 때는 이제 재수술 여부를 떠나서 절개 수술이 조금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쌍꺼풀을 높이는 것 자체는 절개 비절개 상관없이 이제 높은 쌍꺼풀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도 쌍꺼풀 수술에서 낮추면 높은 쌍꺼풀을 따라가요. 이제 위쪽에 있는 쌍꺼풀이 제대로 안 풀리면 겹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낮출 때는 저는 거의 90% 이상은 절개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눈매 교정 같은 경우도 비절개 눈매 교정이 좀 간단하긴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절개 눈매 교정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수술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절개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피부 톤이나 피부 두께 같은 거 그리고 이전에 흉터를 봤을 때 흉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절개를 하더라도 좀 놀랄 수 있어요. 흉터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근데 그 눈 떠지는 게 힘드신 분들이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네. 이마 거상으로 하든지 네. 뭔가
네. 눈매 교정만으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네. 될까요? 이마 거상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마가 늘어나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작은 비율의 얼굴을 선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이유로 추천을 하진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 안에서 다행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추천하진 않고요.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진짜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늘리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전체적인 호세님의 비율을 보자면 저는 진짜 90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아쉬운 것만 다듬으면 되는 정도. 그래서 저는 이마 거상보다는 눈 안에서 이렇게 수술을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평소에 잘 부으세요? 평소에는 잘 붓는데 네. 수술 후에 어딜 나가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수술하고 보통 붓기가 한 2, 3일 정도는 더 붓거나 거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실밥 뽑는 일주일까지 초반 3일은 더 붓거나 비슷하고 그 이후 3일은 빠르게 빠질 건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피부 두께가 두껍지 않고 그리고 마르신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뭐 붓기도 이제 일반적인 정도가 아닐까. 근데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게 멍이거든요. 멍이 잘 드는 분은 수술해도 잘 들어요. 보통 멍 같은 경우는 생기면 평균 2주를 말하는데 초반에 붓기 레이저를 통해서 그런 관리를 좀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혹시 렌즈나 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부위만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는 가능하고요. 수술 부위에도 기초 화장은 뭐 1, 2주 안에 딱지만 없다면 적용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워야 되는 색조 화장 같은 경우에는 지울 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그 부위만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자극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압력이나 마찰에 의한 걸까요? 아니면 약품에 의한 자극? 사실 요즘에는 화장품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약품에 의한 자극은 요즘에는 굉장히 드물고요. 압력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물이 묻었을 때 이렇게 눌러서 흡수시키고 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방금 말한 마찰 요거는 한 2주 정도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눈 크기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맞췄을 때 이상적인 눈이 될 수 있을까요? 눈동자 크기를 조절하는 수술이랑 쌍꺼풀 수술은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저는 어릴 때 쌍꺼풀이 클수록 눈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굵게 원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나 눈 작은 친구들이 저 쌍꺼풀 크게 해주세요, 눈 크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눈동자는 어쨌거나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쌍꺼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동자의 비율이 줄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눈동자 크기에 적절한 쌍꺼풀 크기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 눈동자 노출량이 적다면 얘를 늘려주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해주는 게 좋죠. 일단 호세님 같은 경우에 눈동자 크기는 나쁘지 않은데 노출이 위쪽에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라인 낮추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해주면 그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는 이제 없고요. 네. 저는 좀 눈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시원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